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끝없는 회전목마 같은 것이겠지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정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때로는 바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65세,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특별히 대단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일이 싫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스레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는 일상이 행복하니까요. 제 아들은 올해 38입니다. 이제는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요.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에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저도 아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결국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내와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어디 한번 보자.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 둘 다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뻤고 말투도 상냥했죠. 아들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네요. 결혼식은 화사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더없이 아름다웠고 아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정도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며느리도 카페 일을 도우며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홀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볐죠. 지연이가 바람이 났어요. 결국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피부과를 자주 다녔는데 그 의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을 테니까요.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거의 다 아들 것이었고 며느리는 그저 몸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은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였겠지요.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들의 이혼 직후였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준신축인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제야 알아보았습니다. 전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아버님 아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해라. 이혼하길 진짜 잘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일에 집중했죠. 지연이는 킥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는 저를 볼 때마다 비슷한 말로 조롱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주민들이 있을 때도 그랬죠.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연이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내까지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연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화를 통해 듣게 된 것이죠. 지연이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같이 사는 남자는 그 피부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지연이는 대부분 혼자 지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102동 1505호 남자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어느 날 부녀회장이 물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부녀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그 집 여자분은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 집이 좀 이상해요. 둘이 바람이 나서 여기 살림을 차린 건지 아니면 둘이 부부인데 남자가 바람이 난 건지. 부녀회장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사 올 때도 여자 혼자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쉬는 날이라 보지 못했지만 다른 경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왜 우리 아파트로 와서 물을 흐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들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 며느리지만 굳이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파트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2동 15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더니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간 경비를 서고 있던 저는 급히 올라갔습니다. 1505호 앞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지가 마누라 간수 못해놓고. 지연이와 함께 사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남의 마누라랑 붙어먹고 그게 할 소리야? 너도 유부남이었냐? 다른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사는 남자는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유부녀였던 것이죠. 뭔 소리야? 난 유부남 아닌데. 난 엄연히 총각이라고. 네 마누리가 총각인 날 꼬신 거지. 지연이와 같이 사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할 거라고 했잖아. 너 바람핀 거야? 그것도 저런 유부녀랑? 지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너도 유부녀였잖아. 너도 나랑 바람펴서 전 남편이랑 이혼한 거면서 뭘 따지냐? 넌 뭐 다른 거 있냐? 어디서 깨끗한 척이야. 남자의 말에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달라. 난 이혼해. 잖아. 달라? 뭐가 달라? 너도 남편 있으면서 나랑 바람펴서 이혼한 거잖아. 그러면서 뭘 지금 와서 억울한 척이야? 남자는 우습다는 눈으로 비아냥거리며 지연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가 이제는 똑같이 배신을 당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온통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주민들은 지연이를 보면 대놓고 수군거렸고 때로는 그녀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잖아. 정말 역겹다.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지?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바람 펴서 이혼했다면서? 진짜 더럽네요. 저런 여자가 애도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싶어요.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민들의 말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떤 주민은 지연이를 마주치면 일부러 코를 막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지연이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일부러 내리기도 했고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한 주민이 지연이가 지나갈 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리수거장에서 다시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저를 보자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저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지연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가락으로 지연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겹네요, 정말. 웬만하면 아파트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여자나 같이 사는 남자나 둘이 똑같더라고. 다른 주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살게 두나요? 집값만 떨어뜨리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이런 상황에서 지연이를 위로할 마음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연이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적인 말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사날 몇몇 주민들은 베란다에 나와 지연이가 이삿짐을 싣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지막 짐을 실었습니다. 그 남자와도 완전히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까 봐 지연이를 완전히 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전 남편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당한 거야. 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세 번째 카페를 열었고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지연이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다시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것,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아내에게 손을 흔들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것뿐이죠.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밝혀주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아이는 상처를 딛고 더 강해졌으니까요. 반면 지연이는 글쎄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그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행복은 결국 진실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지연이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을지 아니면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연이는 우리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사람. 그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파트 입구를 지키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달콤한 복수가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